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엔트롱입니다. 요즘 행정수도 이전 얘기로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죠?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질문, 행정수도 관련주 과연 지금 사도 괜찮을까? 여기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니, 수도 옮기는 거랑 내 주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? 라고 생각하셨다면요.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신 겁니다. 이런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는요. 특정 기업들의 주가를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테마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거든요. 이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려면 우리는 먼저 이 녀석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바로 테마주라고 부르죠. 오늘은 이 테마주가 가진 기회와 위험, 그 두 얼굴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그럼 테마주가 대체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보다는 정부가 진짜 수도로 옮기면 이 회사는 완전 대박 나겠다 하는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종목들을 말합니다.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꿈을 사는 거죠. 그래서 심장이 막 뛰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에 있는 테마주는 뉴스 한 줄, 정부 발표 한마디에 주가가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요.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. 반면에 오른쪽, 우리가 보통 아는 가치주는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. 행정수도 관련주는 바로 이 왼쪽, 기대감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종시 관련주 중에 대체 뭘 사야 되냐?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싹 들어오실 겁니다. 바로 터줏대감, 건설자들, 그리고 이웃사촌입니다. 어떠세요?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? 세종시에 원래부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터줏대감, 그리고 도시를 직접 만들고 키울 건설자들, 마지막으로 그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이웃사촌. 자,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세종시 터줏대감입니다. 말 그대로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거나 아예 땅을 가지고 있는 이미 그 동네 주름 잡고 있는 기업들이죠. 수도 이전의 혜택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 수익률도 가장 높지만 반대로 정책이 조금만 흔들려도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는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유형이에요. 여기 보시면 프롬파스트나 성신양회는 세종시에 공장이 있고요. 유라테크는 땅을 가지고 있고 신신제약이랑 캠트로닉스는 아예 본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런 그대로 진짜 세종시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기업들 잘 기억해 두세요. 두 번째 유형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, 바로 건설자들입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새로운 건물, 도로, 온갖 인프라가 깔려야 하잖아요. 바로 그때 꼭 필요한 자재나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. 예를 들면 계룡건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지은 경험이 있고 성신양에는 시멘트를, 프롬퍼스트는 배관재를, 영보화학은 단열재를 공급하죠. 도시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회사들입니다. 당연히 도시가 커지면 이 회사들 매출도 같이 늘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터줏대감보다는 한 달이 건너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진 유형입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웃사촌입니다. 이 회사들은 세종시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바로 옆 동네,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세종시가 발전하면 덩달아 혜택을 볼 거라고 기대되는 기업들이죠. 대주산업은 천안에, 영보화학은 청원에, 오스템도 천안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세종시가 커지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경제 효과가 퍼져나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테마의 중심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식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문구 진짜 재밌지 않나요? 실제 분석 리포트에 나온 말이에요. 이유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본다. 이게 바로 테마주 투자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. 때로는 냉철한 분석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점.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다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이 테마를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소위 말하는 대장주는 과연 누구일까요?
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을 통해서 대장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, 바로 프롬파스트입니다. 행정수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이름이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대장주 중 하나죠. 프롬파스트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? 이 차트 하나 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보세요. 매출의 3분의 2가 건설용 배관 자재에서 나오잖아요. 아까 봤던 우리 건설자들 유형에도 딱 들어맞는 회사인 셈이죠. 하지만 프롬파스트가 대장주로 꼽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세종시에 직접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. 터줏대감이면서 동시에 건설자라는 두 가지 강력한 명분을 모두 가진 거예요. 바로 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폭발시키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프롬파스트와 함께 대장주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또 다른 강자가 있습니다. 바로 유라테크인데요. 이 회사는 프롬파스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. 유라테크의 원래 사업은 자동차 부품입니다. 건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.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세종시에 무려 122억 원어치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. 수도가 이전되면 이 땅값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? 바로 이 단순하고 강력한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움직이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행정수도 관련주가 어떤 종류가 있고 대장주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마지막으로 뭘 꼭 확인해야 할까요? 마지막 체크리스트, 저랑 같이 점검해 보시죠.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정책 뉴스에 항상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. 이 테마는 정부 발표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거든요. 둘째, 회사의 본질, 즉 펀더멘털을 꼭 봐야 합니다. 테마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싹 걷어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버는 튼튼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 동안 투자할 건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. 단기적인 이슈에 잠깐 올라탔다 내릴 건지 아니면 세종시의 미래에 길게 투자할 건지 그 답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 행정수도 테마는 반짝하고 사라질 단기 급등의 기회인가요? 아니면 도시의 발전과 함께 오랫동안 성장할 장기 성장의 이야기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엔통이었습니다.